자, 지난밤 미증시에서 있었던 그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모닝을 통해서 박준현 운영력의 해안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금 전일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는데 국내 증시 분위기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전일장 특징 한번 좀 잡아주시죠. 예, 국내 시장 여전히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 자체가 다시 좀 계속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월 중순 FOMC 이후로 조금 악재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 자체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이제 5월 달에 빅스텝 얘기 나오면서 50bp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다가 6월 달까지 이제 또 6월 달에도 50bp 정도 금리 인상할 거다 내용 나왔던 것 같고. 이제 50bp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같은 경우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스 총재죠. 가장 외파적인 분인데 내년도까지 3.5%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3.5%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4.0%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까지 가나요? 그렇죠. 4% 정도 금리 인상이면 내년도까지면 거의 매달 25bp 정도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지. 매달 25bp. 예,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생각보다 계속 지금 기준 속도 자체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구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저점에서 12,500에서 16,650인가요? 거의 2,000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 자체가 다시 투자 심리를 유치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 부분 자체가 중국에 밀접한 경제 구조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쪽인데 중국의 이제 공급망 물류 부분과 관련해 중국의 상해 봉쇄가 돼 있으니까요. 봉쇄로 인해서 지금 2주째 아마 봉쇄하고 있죠. 상해. 게다가 추가적으로 좀 광저우까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광저우도 지금 조만간 봉쇄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갑자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광저우 같은 경우 상해가 아마 세계 최대 아마 물류 항구 기지로 알고 있고 광저우 같은 경우도 5대 물류 항구로 알고 있는 쪽이거든요. 물류가 중단이 좀 되다 본다면 여러 가지 생산의 차질이 불릴 수밖에 없는 물류 대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주가 반영이 좀 됐거든요. 상해 중국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화권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어요. 어제 코스피 한번 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장중 플러스 가까이 나왔고.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피 시장의 하락 부분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 선물 매도 부분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데 어제는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 한 1,000억 넘게 그동안 평균적으로 지난주 아마 수요일부터 보게 되면 평균 거의 4천억, 5천억에서 7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1,000억대 정도 좀 줄어들었고 여기다가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정도 넘게 샀으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수급적으로도 1,000억대 이상 좀 매도가 물량 나왔던 부분에다가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소재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리콜 문제와 겹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어제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항생 지수가 3% 하락했고 중국 상해 지수도 2.6%, 대만 지수 2.4%, 일본 지수 0.6% 빠졌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 자체는 약세의 흐름이었지만은 그래서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CPI 지표하고 PPI 지표도 아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발표가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1.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시장 예상치가 1.2%였거든요. 전달에 2월 달에 0.9였었으니까 예.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1%대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달에 4%가 넘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지금 8.3에서 8.5%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상당히 물가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조금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경기 부양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된 게 아닌가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생산자 물가 지표 자체도 뭐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지만은 전달에 비해서 8%에서 8.5 정도 나왔으니까 좀 양호한 흐름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시장의 업종별로 본다 한다면 뭐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이 상승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정유업종 SO일이 거의 최근에 고점이 10만 3천 넘었었으니까 고점이 예. 나왔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통신업종이 중심을 상승했고 반면에 이제 제약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서비스 업종이 하락을 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특징 섹터들 없었던 것 같은데 로봇이라든가 일부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물류 대량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바이오비지 관련 종목들이 비교적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오를만 하면 또 내리네요. 그렇죠. 어제 시장은 극명하게 나타난 것 자체가 결국은 성장주가 대체로 하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가치주가 상승을 했다, 뚜렷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 기술주의 하락을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아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선전했었으면 상당히 지수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주가를 끌어내렸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장주다 보니까 지수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여건 자체가 어제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떴거든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무려 8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230원을 돌파했습니다. 123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난 3월 16일 미국 FOMC 이 시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매도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 네. 이런 또 부분들은 좀 긍정지지 않겠는가. 환율로 봐서는 상당히 어제 흐름 자체가 외국인 투자의 수급도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좀 상승을 했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했지만은 외국인 매매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100을 잠깐 돌파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 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특징 종목 좀 몇 종을 보게 되게 되면 예. 일단은 요즘 통신주들이 주가 강합니다. SK텔레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고점 부근이죠? 예, 지금 신고가 거의 종가상으로 거의 고점입니다. 6만 예. 3천 원 고점이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상태인데 보면 KT도 좀 강세거든요. KT도 지금 거의 KT도 보시게 되면 거의 신고가입니다. 예. 대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U+는 네. 낮은 가격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통신주의 강세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시장에 아마 가이던스가 아마 3,800억 정도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의 4천억 정도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KT도 예. 마찬가지고 그런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렸던 부분. 특히 이제 수급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외국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대체적으로 통신주를 많이 삽니다. 그런 또 부분. 간밤에 미국의 AT&T 주가도 아마 네. 신사업 진출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통신 관련 종목들이 현재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밸류를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KT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요. SK텔레콤은 충분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배당 수익 KT 같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KT 쪽에 보신 분들은, 통신 쪽에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SK텔레콤보다는 KT 쪽에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SO일이 앞서 4% 넘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간밤에 유가는 떨어졌지만은 정유회사들 실적 자체는 정제 마진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제 마진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실적이 상향 조정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면 쪽에서 후성이라는 주가가 그래도 2.8%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 국면 쪽에서 못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중국 쪽에 이제 전해질 판가 자체가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서면서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부진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있었던 건데 예.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사가 이제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다음 가동률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은 예상치도 좋게 나올 거다. 작년도 회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6억 정도 적자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분기 때 지금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대폭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예상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된 시점 자체가 작년도 3분기부터입니다. 3분기 때 영업이익 220억, 그다음에 4분기 때 290억, 지금은 1분기 때 4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PR로 따지면 13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상대로 싸 보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2차전이 관련 종목도 억석이 좀 가려진다 한다면 충분히 후성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철강주가 괜찮았지만 가장 돋보이게 움직인 종목이 세아정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고점까지 돌파가 좀 나오고 있는 주식이죠. 이 종목은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이 종목이 한데 이게 주가가 올라오는 자체가 회사가 철강 회사지만은 송유관 회사이거든요. 에너지 관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에 요즘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 수요 자체가 증가가 좀 되면서 국내 가격보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에너지 송유관 가격 자체가 40%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 이제 미국의 무역 확장법의 규제를 좀 받으면서 수출 물량 자체는 제한적이지만은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 확장법이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 시절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영업이익 현재 가이던스가 400억이거든요. 근데 458억 정도 나올 거다. 시장 예상치보다 10% 이상 상회하게 나오면서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도 아마 17만 원대까지 좀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은 그나마 이제 목표 주가 17, 18만 원까지 잡아들었던 주식이거든요. 충분히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포함해가지고 요즘 강간회사들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하수도 간 교체라든가 그쪽 이제 중소형 철강주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에너지관 쪽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해외 쪽에 유전 유가 강세에 따라 수혜지고 그다음 국내 쪽으로는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와 그다음 송유관, 수도관 교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 내에서도 이건 강간 회사들은 중소형 종목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종목 중에서 이제 부진하지만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요즘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역시 실적이네요. 그렇죠. ISC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실적을 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일찍 좀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한 166억 정도를 발표한 거 알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120억대 정도 되는 회사인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소켓 회사입니다. 테스트 회사거든요. 테스트. 후공정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후공정 메모리라든가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영역에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좋아지면서 여기다 이제 하반기 때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소켓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환의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런 또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주가가 좀 쌉니다. 이제 소켓 테스트와 관련된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PR이 24배 되는 회사거든요. 24배 되는 회사고 그 다음에 T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거의 강세인데 이들 보시게 되면 이들 정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진하면서 IT 소부장 종목들은 약하지만 이쪽에 갖고 있는 소켓 회사들 TSE, 리노공업,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 IS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TSC라든가 리노공업의 주가 싸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조금 약간 사그러졌지만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딱 두 개를 이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파전이죠. 그렇죠. 쌍방울하고 이제 KG그룹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가장 KG그룹이다. 자금력도 있고. 실제 주가도 KG가 어제 많이 움직였어요. 이제 쌍방울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쪽인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먹튀 논란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재료는 단기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인수한다 한다 하더라도 인수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막상 인수가 결정이 되면 주가가 자금력 부담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합작으로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EM플러스가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튀 논란도 있기 때문에 사더라도
탄탄한 회사를 사다. KG그룹 같은 경우 KG케미칼 같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쌉니다. 충분히 뭐 현금성 자산 3,500 정도 있다는 거고 또 KG ETS를 지금 매각을 5천억 정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 매매지만 굳이 매매한다 하더라도 펀드멘탈 탄탄한 가능성이 있는 KG그룹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해화학이라든가 비료 관련 종목도 물류 관련 KCTS가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는데요. 석탄이죠. GS 글로벌입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한번 1월 달에 한번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에너지 관련 종목을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2,500원대 목표 주가 제가 3,200원을 잡았던 주식인데 이제 급등이 좀 나왔던 주식인데요.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탄 수입을 EV 쪽에서 금지한다. 그런 영향권이거든요. 이게 석탄을 광산을 가지고 있는 쪽인 해외 쪽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대량 거래가 좀 되면서 어제만 거래대금이 아마 3천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대량 거래되면서 상승이 전개됐는데 펀드멘탈로 따지면 뭐 그렇게 상사 주식 중에서 그래 좋지는 않거든요. 워낙 저가주다 보니까 개인 수익이 많이 벌린 것 같습니다. 석탄 관련해 가지고 예사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 하락 국면 속에서도 이슈 중심의 뭐 공급 가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쌍용차 인수라든가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관련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어제 전개됐다. 그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일장의 시장의 특징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좀 압축해보면은 역시 이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 국면 속에서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 확실히 오르는 종목들은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이 특별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도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연준에 워낙 통화정책 자체가 너무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시장 자체가 한 단계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시장 자체가 제가 완만하게 코스피 지수가 2680포인트 저점을 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는 시각이 지난주까지 시장에 있었던 건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더 비추세 구간, 즉 박스권 내로 해결했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이 빨라지는 거니까 이번 주에 있을 내일 모레 정도 발표가 좀 되겠죠. 3월 미국의 CPI 지표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걸 좀 확인할 때까지 주가는 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CPI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 한다면 상승 반전이 좀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체가 달러 강세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달러 인덱스 추이가 어제 100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나 종가상으로는 거의 99.9 정도 끝났는데 일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달러 강세라는 자체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현물에서 양 매도 규모를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던 건데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간 국면에서는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쪽이거든요. 일단은 환율이 지금 100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 3월 중순 정도 2020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103 정도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290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 이 상태 흐름인데 여기 있죠. 1296원까지 올라갔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환율의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 부분 자체가 어떤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 자체가 시장의 어떤 상승 반전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 자체는 통화정책 기조 부분 자체는 어차피 어떤 올해 하반기 내지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QT 같은 거 하반기 때 예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반영돼 추가적인 영향력 확대는 제한적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알겠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매도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어제 선물을 매수했다는 자체가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지금
금액상으로 4조 3천억대에서 더 이상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충분히 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했으면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 자체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선이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2680포인트를 약간 하회하겠지만 2660포인트 정도에서는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중락 구간의 연장이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돼. 올라갈 때 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00전지 관련 종목도 업황 자체는 좋아지지만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때 사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정권에서 좀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그나마 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자체는 지수 관련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긴 흐름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라든가 실적 보전 종목 중심의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크게 보면 뭐 IT 쪽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이쪽에 LG노텍이라든가 종목도 조정받았으니까 삼성전기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철강 금속 쪽이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정유업 유가는 좀 떨어졌지만 정제 마진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조정까지 매수하셔야 될 것 같고 화학업종은 제가 롯데케미칼 같은 대한유화는 제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 정밀화학 쪽에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건자재 의류 쪽 그다음에 오늘 이제 원자재 쪽에 관심 좀 가져보자.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선별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여전히 의료기기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 업종별로 실적 전망치를 좀 뽑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주변 종목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식료 쪽은 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CJ 제조당에. 그다음에 의류업종은 영업이업 같은 경우 예상적 상위 할적이 나올 것 같고 화장품 종목들은 다 아모레퍼스피라든가 LG생활건강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이제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메스 같은 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은 전반적으로 시작이 안 좋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15% 20% 정도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안 좋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은 건자재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로다 현대제철은 예상치의 부합인데 동국제강 예상치보다 좋다. 그다음에 비철 금속 쪽에 고려하는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정유 쪽 실적이 계속 좋고 화학업 쪽에서는 롯데케미칼하고 아마 대한유화는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고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의 다 하향 조정이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현대차 예상치에 부합한 시죠. 부품 종목 쪽에는 현대유화는 안 좋고 만도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사 쪽은 대체적으로 시적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통신 쪽은 앞서겠다시피 괜찮다고 그랬고 서비스 쪽에 카카오 시적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주 크래프톤은 안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약간의 예상 시적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엔터테인 쪽에 하이브 주가 흐름 자체는 양호하지만 예상 시적보다 안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참고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업종에서 실적 자체가 차별합니다. 그렇게 차별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니까 최근에 LG전자도 그런 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없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시장만 나오도 시장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의 관심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앞서 좀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슈? 그래서 오늘 종목은 현재 시장 이슈 자체가 물가 불안이지 않습니까? 물가 불안 자체가 원자재 가격 강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후 영향. 원자재 가격은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강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상사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GS 글로벌도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1월달에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관련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사회사들이 왜 원자재 관련 종목이냐면 대부분 이들 종목들이 이제 무역 트레이딩이 주업이지만은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강세 수혜를 좀 받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상해라든가 광저우 쪽에 물류 항만 폐쇄로 인해 가지고 운임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동안 관련 기업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그다음에 GS 글로벌이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놨는데 작년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게 사상 최대 시적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최대 시적이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PR 기준에서 6배, 7배 되는 수준.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3배 정도 전후죠.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은 5배. 앞서 이제 GS 글로벌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안 나와 있지만 작년 실적 비교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관심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을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X 인터내셔널 그러면 자세한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LX 인터내셔널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 두세 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목표 주가도 도달한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2월 달에 27,000원, 그다음 3월 달에 3월 7, 8일 날 32,000원 목표 주가 도달해서 AS가 해드렸던 주식인데 그때 네.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좀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전망치 예상치 부활한 실적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가이던스가 높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 예상가 2천억입니다. 과거 회사가 1년에 영업이익이 1,500에 2천억 정도보다 안 냈던 회사가 1분기 만에 2천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7,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예상은 이제 어떤 회사면 인도네시아라다 중국이라도 호주 등에서 앞서 석탄이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석탄 광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여기다 최근에 이제 니켈이라든가 리튬 쪽에 2차 전지 원료로도 사업에도 이 회사가 확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또 최근에 회사가 5,300억 투자해가지고 한국 유리 지분 5,300억 투자해가지고 한국 유리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예. LG 하우시스와 LX 하우시스죠. 시너지 효과도 나올 것 같고요. 시적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예사가 LX 판토스라는 회사 말자 회사인데 아마 상장을 좀 추진한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시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작년도에 27,000원대 배당을 2,300원 했어요. 작년 종가 기준에서 배당 수준을 8%대인데 현재 주가가 35,000원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의 배당을 할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 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재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6.5%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는 올라왔지만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일단은 34,800원, 35,000원 약간 하이하는 선에서 어제 저점이 34,500원이었거든요. 35,000원 전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PER 예사가 지금 3배 정도 되는데 4배 적용한다 하더라도 4만 원입니다. 네. 예, 4만 원입니다. 그게 4.5배 적용하면 42,000원이거든요. 예, 충분히 거기까지 간다. 손절 가격은 3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장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오늘, 시장 끝나고 5시. 네. 제가 진짜 쉬운 진단 4시, 5시 있는데 끝나고 5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쪽인데 주제는 지금 시장 자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을 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계속 사니까 불확실한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인데 실적 후전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5시 10분입니다. 박준영 용역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정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